오늘 시장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뜨거웠고 이제 진짜 9,000피 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도 컸죠. 그런데 장중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고 외국인 매도도 강했고 시장 전체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날 투자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이런 흔들림이 오히려 기회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결국 실적이 보이는 종목으로 돌아갑니다. 기대감만 있는 종목은 흔들릴 때 버티기 어렵지만 실적이 따라오는 주도주는 조정이 와도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실적과 AI 내러티브가 가장 강하게 붙어있는 종목 중 하나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9,000선 앞에서 흔들린 상황에서 왜 하이닉스를 다시 봐야 하는지 엔비디아 AI PC와 엔트로픽 투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확산까지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믿을 건 실적뿐이다. 이 말이 그냥 안전한 투자 격언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5월까지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끌어올렸고 AI 메모리 호황 기대가 계속 붙었죠. 그런데 지수가 빠르게 올라오면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집니다. 특히 국한 1000선 같은 상징적인 숫자 앞에서는 수익을 챙기려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조정을 견디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답은 결국 실적입니다. 하이닉스는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HBM을 중심으로 실제 이익이 올라오고 있고 AI 서버 수요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실적 주도주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를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HBM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AI 서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병목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강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HBM이 부족하면 AI 서버 성능은 막힙니다. 쉽게 말하면요. GPU가 천재 요리사라면 HBM은 재료를 끊기지 않게 밀어주는 주방 시스템입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빨라도 재료가 늦게 오면 손님 음식은 늦게 나가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GPU가 계산을 하려면 데이터가 계속 빠르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HBM이고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이미 주도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편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리가 짧고 선명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다. AI 서버가 늘어난다. HBM 수요가 커진다. 하이닉스가 돈을 번다. 이 연결이 너무 직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더 흥미로운 건 AI 수요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 PC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가 AI PC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칩을 품은 고성능 AI 노트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왜 하이닉스와 연결될까요?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돌아가면 HBM과 서버 메모리 중심으로 수요가 커집니다. 그런데 AI가 PC 안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더 넓어집니다. AI PC는 기존 PC보다 훨씬 큰 메모리 용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AI 모델을 돌리고 사용자 작업을 이해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려면 메모리와 저장 장치 성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HBM만이 아니라 DRAM, NAND, SSD까지 수요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에게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서버 DRAM, PC용 메모리, NAND, 기업용 SSD까지 메모리 사이클 전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PC로 내려오는 순간 메모리 수요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AI PC가 중요한 이유는 PC 교체 사이클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PC 시장은 성장이 둔화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수요가 꺾였고 교체 수요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AI PC가 본격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존 노트북으로는 AI 작업을 충분히 처리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새로운 고성능 PC 수요가 생깁니다. 그 PC에는 더 많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더 빠른 DRAM이 필요하고 더 큰 SSD가 필요하고 GPU와 CPU,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도 더 중요해집니다. 이건 하이닉스에게 새로운 수요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AI 메모리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와 HBM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AI PC,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트 PC까지 메모리 수요가 아래로 퍼지는 그림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투자 스토리가 HBM 하나에서 더 넓은 메모리 사이클로 확장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뉴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트로픽 투자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엔트로픽은 글로벌 AI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 3사가 같이 참여했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이걸 단순 투자 뉴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AI 기업들은 이제 모델만 잘 만들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 서비스를 돌리고 전 세계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핵심이 GPU와 HBM, 서버 D램, 낸드,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들이 AI 기업에 투자하는 건 미래 수요처와 더 가까워지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AI 기업들이 어떤 메모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더 가까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건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AI 메모리 공급망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하이닉스의 강점이 다시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와의 연결만으로도 강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기업들과의 접점까지 넓어지면 수요 가시성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측 가능한 수요, 강한 고객사, 높은 마진, 장기 공급 가능성, 이 네 가지가 붙으면 주식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HBM은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입니다. 아무 회사나 바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죠. 수율이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고객 인증이 필요하고 납기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이 영역에서 이미 시장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도 시장은 하이닉스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조정이 나와도 실적이 보이는 주도주라는 인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에서 나온 또 다른 큰 흐름은 반도체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 산업 패권의 상징은 석유였습니다. 오일 메이저가 세계 경제를 움직였고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 시장이 긴장했죠. 그런데 지금은 점점 AI 반도체가 새로운 원유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AI 모델,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로봇, 금융, 콘텐츠, 국방까지 모든 산업이 연산 능력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연산 능력을 지탱하는 게 GPU와 메모리입니다. 특히 HBM과 서버 D램은 AI 인프라의 핵심 자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석유 메이저들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온다는 건 산업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오일 파워였습니다. 지금은 AI 반도체 파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인도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6위에 올라섰다는 뉴스도 하이닉스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경제 규모만 보면 인도가 훨씬 큽니다. 인구도 많고 성장성도 큽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평가에서는 한국이 인도를 넘어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반도체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누가 AI 인프라를 쥐고 있느냐를 봅니다. 대만은 TSMC가 있고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HBM을 통해 AI 서버 수요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종목입니다. 한국 증시 재평가의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한국 증시 재평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가 계속 실적으로 증명하면 한국 증시는 단순 반등장이 아니라 AI 공급망 프리미엄 시장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보여준 것처럼 코스피가 9,000선 앞에서 흔들릴 때는 하이닉스도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오른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좋은 뉴스가 붙을 때는 강하게 올라가지만 차익 실현이 나올 때도 먼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볼 때는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도 항상 좋은 자리를 주는 건 아닙니다.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이 실적 우려 때문인지 단순 차익 실현인지 봐야 합니다.
실적 전망이 그대로인데 시장 변동성 때문에 빠진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 가격, 엔비디아 수요, DRAM 가격이 흔들리면 그건 더 조심해야 하는 조정입니다. 하이닉스에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전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서버에서 계속 강한 수요를 보여주는지, AI PC와 로컬 AI 시장까지 확장하면서 새로운 메모리 수요를 만들어내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HBM 가격입니다. HBM 가격이 유지되거나 올라가야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계속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고객사와 미래 물량, 가격, 공급 조건이 어느 정도 보이면 이익 가시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서버 DRAM 가격입니다. HBM만 강한 게 아니라 서버 DRAM까지 강해야 하이닉스의 이익 체력이 더 두꺼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낸드와 SSD입니다. AI PC와 데이터 센터 확산이 스토리지 수요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인정하는 AI 메모리 대표주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그 시각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부장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과 일부 성장주를 조용히 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힌트입니다. 진짜 반도체 장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HBM을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소재가 필요하고 패키징과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AI PC와 서버 수요가 커지면 DRAM과 낸드뿐 아니라 관련 장비와 부품 수요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강하고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이면 시장은 반도체 사이클을 더 길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만 강하고 소부장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단기 수급일 수 있습니다. 큰 돈은 항상 넓게 움직입니다. 하이닉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밸류체인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이닉스는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조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데 엔비디아 수요는 그대로 강하고 HBM 가격 기대도 유지되고 DRAM 가격도 버티고 외국인 수급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흔들리는 이유가 HBM 경쟁 심화, 가격 인상 기대 약화, 엔비디아 수요 둔화, DRAM 가격 꺾임, 중국 메모리 추격 우려라면 그건 단순 기회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분명 강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미 프리미엄을 받은 주도주이기 때문에 조정의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흔들리는지 아니면 실적 가정 자체가 흔들리는지,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 DRAM 추격도 계속 봐야 합니다. 중국 CXMT 같은 업체들이 범용 DRAM 쪽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당장 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을 바로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HBM은 단순히 데이램을 많이 찍는다고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수율, 패키징, 고객 인증, 양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HBM 방어선은 아직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범용 다이램과 낸드 가격을 밑에서 흔들면 메모리 시장 전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프리미엄이 강하지만 여전히 메모리 기업입니다. DRAM 가격과 낸드 시장 흐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높은 평가를 유지하려면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고부가 메모리 영역에서 계속 격차를 보여줘야 합니다. HBM, 서버 DRAM, 고성능 SSD, AI 인프라용 메모리 솔루션, 이쪽에서 계속 앞서가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하이닉스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삼성전자는 넓은 체급을 가진 방역주입니다. HBM도 해야 하고 DRAM과 낸드도 해야 하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봐야 합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HBM 중심의 주도주입니다. 스토리는 더 좁지만 훨씬 선명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면 하이닉스가 떠오릅니다. AI 서버가 늘면 하이닉스가 떠오릅니다. HBM 가격이 오르면 하이닉스가 떠오릅니다. 이 선명함이 외국인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다만 선명한 만큼 그 핵심 스토리가 흔들리면 변동성도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싸서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강해서 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강해서 보는 종목은 그 강함이 계속 유지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ZK 하이닉스 주주분들, 오늘 시장이 흔들
흔들렸다고 해서 AI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과열된 기대를 한 번 식히면서 진짜 실적이 있는 종목을 다시 가려내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PC 진출은 AI 수요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 PC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엔트로픽 투자는 메모리 회사들이 AI 기업들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증시가 인도를 넘어 세계 6위로 올라선 건 AI 반도체 공급망을 가진 시장이 전 세계 자금에게 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이닉스는 이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주도주는 항상 기대를 안고 움직입니다. 기대가 살아있으면 더 높게 갈 수 있지만 기대가 흔들리면 조정도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건 분명합니다. 엔비디아 수요, H버템 가격, 서버, 디램, 낸드와 SSD, 외국인 수급, 소부장 확산, 중국 디램 추격, 이 조건들이 살아있다면 코스피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하이닉스 조정은 다시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흔들리면 단순한 눌림목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AI 반도체 시대의 대표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볼 수 있지만 더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전자책 코스피 8,000트의 시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반도체 대장주에서 소부장과 코스피 전체로 돈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책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배포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 400만원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HBM 가격과 엔비디아 공급망을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